안녕하세요. 삶의 솔루션을 주는 시간여행 타로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그 사람과 나 앞으로 어떻게 될까? 오늘의 스프레드 순서부터 봅시다. 우선 상대방이 생각하는 나와 내가 생각하는 상대방에 대해서 볼 거고요. 그 다음으로 나의 장단점과 상대방의 장단점을 비교해 볼게요.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본 후에 타로의 조언을 통해서 앞으로 더 좋게 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오늘의 솔루션도 궁금하시죠? 오늘의 영상을 다 보신 후에 도움이 됐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기 약속합시다. 이제 저와 이야기를 나눌 준비가 되셨다면 지금부터 카드 섞어 볼게요. 지금부터 10초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기 있는 빨강, 파랑, 노랑, 초록 이 네 가지 컬러의 구슬 중에서 마음에 드는 컬러를 선택해 보세요. 마음에 드는 컬러를 고르셨으면 영상 더보기란이나 댓글로 가셔서 바로 가기를 클릭하시면 해당 컬러의 타로 리딩을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빨강님은 그 사람과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읽어봅시다. 첫 번째 카드는 내가 생각하는 상대방입니다. 빨강님은 이 사람에 대해서 자신의 강점을 이끌어내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네요. 이 카드의 키워드를 보면 꽃이 피다 이고 연꽃이 그려져 있습니다. 연꽃은 아무 데서나 꽃을 피울 수 없죠. 고여있는 연못이어야만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사람 스스로가 어디에 있어야 자신의 강점을 꽃 피울 수 있는지 알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어떤 것을 배워야 하는지, 어떻게 꾸며야 하는지 등등 강점을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확실한 가치관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잘 아는 분야에 대해서는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고 관리해야 하는지도 잘 알고 있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자신의 강점을 알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강점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이 사람이 이렇게 강점을 잘 다듬을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만의 도덕성이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생각했을 때 하면 안 되는 것, 해야 하는 것에 대한 구분이 확실하고 하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웬만해서는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이런 긍정적인 의미의 고집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아마도 이 사람과 가까워진다면 삶이든 일이든 강점을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보고 배우실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럼 다음 카드에서는 반대로 상대방이 생각하는 나에 대해서 읽어봅시다. 두 번째 카드는 상대방이 생각하는 나입니다. 상대방은 빨강님에 대해서 똑똑하고 생각이 치우치지 않은 여유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네요. 이 카드의 키워드를 보시면 키워드는 풍요이고 굉장히 여유로워 보이는 사람이 책을 깔고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 하늘에는 반대되는 다른 색깔의 별이 떠 있네요. 이 말은 겉으로 봤을 때 경험이든 지식이든 많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유로워 보이고 많은 것을 안다고 해서 한쪽으로 강한 의견을 가지지 않고 양쪽의 다양한 의견을 모두 이해하고 있는 사람처럼 보인다는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과 빨강님은 서로의 생각에 대해서는 합이 매우 잘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무지개 카드이기 때문에 둘 다 현실적인 부분을 많이 생각하는 편이면서 자신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함께 뭔가를 하게 되면 합이 잘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보기에 빨강님이 지금과 같은 사람이 된 이유는 철저한 자기관리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는 게 꽤 비슷하기 때문에 이 카드만 봐서는 지금 서로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카드에서는 좀 더 깊게 들어가서
나의 장단점에 대해서 읽어봅시다. 세 번째 카드는 나의 장단점입니다. 왼쪽 카드는 나의 장점이고 오른쪽 카드는 나의 단점입니다. 먼저 나의 장점부터 볼까요? 빨강님의 장점은 여유롭게 생각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물에 둥둥 떠서 흘러가고 있는 사람이 있죠? 이 말은 나의 의견을 강하게 어필하기보다는 주변의 여론이나 상황에 맞춰서 흘러가는 대로 지낼 줄 아는 그런 유연함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 큰 트러블이 생길 가능성이 적은 편에 속하고 주변 분위기에 녹아들어야 하기 때문에 눈치가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런 장점이 잘못 발현되면 매사가 귀찮은 뒹구리가 될 수도 있다는 이런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장점을 갖게 된 이유는 과거에 열정적으로 살아봤지만 오히려 내 삶이 피폐해지고 무리해서 망가지는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런 장점을 만들게 된 거죠. 그럼 이제 반대로 나의 단점을 볼까요? 빨강님의 단점은 사랑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 카드에서 말하는 사랑은 연인 관계의 사랑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 친구, 연인처럼 내가 힘들 때 내 곁에 있어 줄 수 있는 사랑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감정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나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의미죠. 왜냐하면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도 적당한 거리가 있다면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너무 아끼고 가까워지려고 하다 보면 현실적인 부분에서 포기해야 되는 분들도 많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단점을 갖게 된 이유는 살면서 모든 것이 허무하게 느껴졌던 그런 상황을 경험해 봤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은 끝까지 내 주변에 있어 줬던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 가슴에 강하게 새겨졌기 때문에 그만큼 애착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상대방의 장단점을 읽어볼까요? 네 번째 카드는 상대방의 장단점입니다. 왼쪽 카드는 상대방의 장점이고 오른쪽 카드는 상대방의 단점입니다. 먼저 상대방의 장점부터 볼까요? 상대방의 장점은 알면서도 말하지 않고 지켜봐주는 것입니다. 이 카드의 키워드는 고요함이고 흐리게 보이는 사람의 이마에 달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위치는 제3의 눈을 의미하는데요. 제3의 눈은 본질을 알고 있다는 의미로 쓰입니다. 이 말은 어떤 상황을 마주했을 때 그 상황의 본질도 알고 해결법도 알지만 굳이 말을 하지 않고 고요하게 지켜본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것저것 다 안다고 해서 사사건건 다 말하고 다니면 내가 했던 말 때문에 문제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애초에 조심하는 거죠. 진짜 말을 해야 될 상황에서만 딱 말을 하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런 장점이 만약에 잘못 발현되게 되면 문제 상황을 무시하는 방관자라는 이미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말을 꼭 해야 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설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반대로 상대방의 단점을 볼까요? 아이디어가 너무 잘 나오는 게 상대방의 단점이네요. 이 카드는 갑작스럽게 떠오르는 생각이나 아이디어들을 의미하는데요. 이 말은 이런저런 생각이나 아이디어가 많으면 한 가지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자꾸 새로운 것을 생각해내기 때문에 단점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런 단점을 갖게 된 이유는 진짜 내가 뭘 좋아하고 뭘 해야 하는지 알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너무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게 오히려 단점으로 작용해서 전문성의 깊이를 낮게 만드는 함정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더라도 앞선 카드에서 나왔던 이 장점 카드처럼 새로운 아이디어나 생각들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관심을 좀 줄이는 것도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다음 카드에서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읽어봅시다. 다섯 번째 카드는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입니다. 갑작스럽게 확 가까워지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둘의 관계를 어떻게 이어나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기를 갖게 될 것 같네요. 이 카드의 키워드는 뒤로 미루기이고 이 그림에서 배경은 흑백이지만
이 프레임 속에는 컬러로 그려져 있는데요. 이 말은 지금 현실에서의 상황이 이 흑백의 배경처럼 칙칙하다고 하더라도 한 발 뒤로 물러서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이것저것 생각하다 보면 거기서도 최대한 좋은 것에 대해서 찾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두 분이 서로를 생각하는 카드부터 현실적인 면이 굉장히 많다는 의미의 카드들이 나왔기 때문에 연애를 하거나 만남을 가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부분을 많이 생각하고 좋게 되기 위한 생각들을 여러 가지 방향에서 찾아보려고 할 겁니다. 그만큼 서로 좋아하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연애를 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의 개선을 위해서 치열하게 생각하게 될 거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카드에서는 타로의 조언을 들어봅시다. 마지막 카드는 타로의 조언입니다. 현실적으로 천천히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감정적이라도 확 뭔가 액션을 취해보는 것도 좋다고 하네요. 이 카드를 보시면 서커스 그네를 타는데 오른쪽에서 왼쪽 그네로 옮겨 타려고 하고 있죠. 아마도 그네를 옮겨 타려면 추락을 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눈 딱 감고 옮겨 타는 게 꼭 필요하잖아요. 이 말은 현재 빨강님의 연애운 같은 경우에는 여기 오른쪽 그네에서 왼쪽 그네로 옮겨 타는 것처럼 상황이 급변하게 될 거라는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눈 딱 감고 지르고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마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꽤 잘 맞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미 연인 관계라면 더 깊은 관계로 갈 수도 있고 아직 썸 단계라면 연인 관계로의 발전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둘 중 하나는 먼저 눈 딱 감고 말을 해야 됩니다. 머릿속에서 생각을 많이 하면 할수록 더 생각이 깊어지고 변화는 늦어진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오늘의 타로 리딩 어떠셨나요? 부디 이번 영상을 통해서 빨강님의 그 사람과 좋은 미래를 만들어 가는데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빕니다. 이번 영상도 한 번 더 보시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아까 타로 리딩 시작하기 전에 약속했던 거 기억하시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 저와 함께 여러분의 인생을 위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면 저의 구독자가 되어서 자주자주 소통합시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빠이. 자, 그럼 파랑님은 그 사람과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읽어봅시다. 첫 번째 카드는 내가 생각하는 상대방입니다. 파랑님은 이 사람에 대해서 내면의 고통을 겉으로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네요. 이 카드를 보시면 고요하게 명상을 하고 있는 사람의 실루엣이 보이고 그 속에서 작은 사람들이 번개를 맞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겉으로 티는 잘 안 내지만 내면 속에서는 이런저런 고민과 스트레스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기 때문에 남들은 잘 모르는 자신만의 큰 고민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사람과 깊게 친해지고 깊은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는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겉으로 스트레스를 드러내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주변 환경의 분위기에 맞춰서 행동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자신의 생각보다는 주변의 분위기가 더 중요해지면서 스트레스를 꺼내지 못하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마도 이 사람과 가까워진다면 그룹이나 사회생활에서 어떻게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고 배우실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럼 다음 카드에서는 반대로 상대방이 생각하는 나에 대해서 읽어봅시다. 두 번째 카드는 상대방이 생각하는 나입니다. 상대방은 파랑님에 대해서 중립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네요. 이 카드를 보시면 음과 양을 의미하는 태극 무늬가 그려져 있습니다. 음과 양은 극과 극을 의미하기 때문에 보통은 잘 섞이지 못하죠. 하지만 키워드가 통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중립적인 사람에 비해서 좀 더 깊이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 중립적이라고 한다면 극과 극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고 그냥 중간을 원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보는 파랑님 같은 경우에는 누가 봐도 섞이기 힘든 극과 극에 대해서 둘 다 관심을 갖고 자기 나름대로의 가치관으로 중심을 잡아 나가는
그런 심도 있는 의미에서의 중립을 지킨다고 생각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보기에 파랑님이 이렇게 중립을 지키는 사람이 된 이유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재능이나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네요. 극과 극의 의견을 모두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각을 갖고 있어야 되니까요. 그럼 다음 카드에서는 좀 더 깊게 들어가서 나의 장단점에 대해서 읽어봅시다. 세 번째 카드는 나의 장단점입니다. 왼쪽 카드는 나의 장점이고 오른쪽 카드는 나의 단점입니다. 먼저 나의 장점부터 볼까요? 파랑님의 장점은 솔직함입니다. 이 그림의 맨 밑에 있는 낙타는 사회의 틀을 의미하고 맨 위에 있는 아이는 솔직함을 의미하는데요. 이 말은 사회의 틀에 대해서 잘 알면서도 어린아이처럼 솔직하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장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제멋대로인 사람과는 다르게 적절하게 내가 어떤 상황에서 솔직하게 말해야 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말을 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장점을 갖게 된 이유는 과거에 많은 후회를 해봤기 때문에 그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한 행동입니다. 할 말 못해서 후회할 일이 생겼던 적,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해서 후회했던 적 등등 이런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장점을 갖게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이제 반대로 나의 단점을 볼까요? 파랑님의 단점은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과정과 상황이 너무 척박하다는 겁니다. 이 그림에서 보이는 꽃은 파랑님의 목표를 의미하고요. 주변의 척박한 환경은 목표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여기 보이는 꽃처럼 명확한 목표를 갖고 있기는 하지만 꽃이 이런 바위에서 자라기 쉽습니까? 이것처럼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한 주변 환경이 잘 받쳐주지 않는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단점을 갖게 된 이유는 내가 뭘 잘하는지, 뭘 못하는지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한 목표가 생겼지만 아직은 주변 환경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우선 목표에만 집중하기보다는 내 주변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주변 상황을 정리하던지 아니면 아예 다른 환경으로 옮기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네요. 그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상대방의 장단점을 읽어볼까요? 네 번째 카드는 상대방의 장단점입니다. 왼쪽 카드는 상대방의 장점이고 오른쪽 카드는 상대방의 단점입니다. 먼저 상대방의 장점부터 볼까요? 상대방의 장점은 결과를 단정짓지 않는 여유로움이네요. 이 카드의 키워드는 완성이고 퍼즐이 완성되어 가는 이미지입니다. 하지만 이마 중앙의 의미는 본질을 꿰뚫는 눈이라는 의미인데요. 이 퍼즐로 그 눈을 가리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 말은 내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본질을 알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굳이 오지랖 넓게 말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일의 결말을 알고 있다고 해서 다 가르쳐 주면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시행착오를 할 수 없으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배움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자신이 알고 고민했던 것들에 대해서 약간의 힌트만 주는 정도로 행동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성향은 경력이 좀 쌓이면 좋은 선배나 좋은 스승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런 장점이 만약 잘못 발현되게 되면 자기 자신의 가치를 실제보다 낮게 생각하는 과도한 겸손함으로 표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재수없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럼 이제 반대로 상대방의 단점을 볼까요? 너무 계획적인 게 상대방의 단점이네요. 이 카드에서 보이는 맨 밑에 있는 사람은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상대방을 의미하고 등에 앉아서 방향을 가리키는 사람은 그 사람의 목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닭은 반복적인 행동을 의미하죠. 이 말은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목표를 향해서 계획적으로 생활하는 근면함을 의미합니다. 이게 단점이 되는 이유는 이런 성향이 좀 과하게 나타날 때 자기 자신의 건강을 갉아먹을 수도 있고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조금 더 유연하고 상대방의 컨디션을 생각하는 사고방식을 갖게 되면 이것을 장점으로 변환시킬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다음 카드에서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읽어봅시다. 다섯 번째 카드는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입니다. 서로 솔직하게 마음을 확인하게 되겠네요. 이 카드를 보시면 연꽃잎 위에 아주 작은 순수해 보이는 사람이 소원을 빌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서야 자기 자신이 상대방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발견하고 작은 관심부터 표현하게 된다는 의미죠. 그리고 두 분 모두 겉으로 뜨거운 마음을 표현하는 화끈한 성향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 카드의 의미처럼 서로에게 솔직하게 관심을 표현하는 게 가장 담백하고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관계가 이어지기만 한다면 큰 싸움 없이 관계가 무난하게 오랫동안 지속될 것 같네요. 그럼 이제 마지막 카드에서는 타로의 조언을 들어봅시다. 마지막 카드는 타로의 조언입니다.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단은 연애와 관련된 생각들은 하지 말고 친구처럼 최대한 즐겁고 편하게 지내는 게 먼저라고 합니다. 이 카드를 보시면 키워드는 축제라고 되어 있고 사람들이 춤추면서 놀고 있잖아요. 이 말은 축제를 즐길 때도 관심 있는 이성에게 다가갈 때 처음부터 네가 좋다, 사귀자 이렇게 다가가는 게 아니라 그냥 가볍게 즐기는 분위기로 다가가서 분위기를 즐기잖아요. 이것처럼 지금은 둘의 관계를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편하게 친구처럼 지내다 보면 앞선 카드들에서 나왔던 것처럼 서로가 가진 비슷한 성향으로 인해서 서로 끌어당기게 될 거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오늘의 타로 리딩 어떠셨나요? 부디 이번 영상을 통해서 파랑님의 그 사람과 좋은 미래를 만들어 가는데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빕니다. 이번 영상도 한 번 더 보시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아까 타로 리딩 시작하기 전에 약속했던 거 기억하시죠?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 저와 함께 여러분의 인생을 위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면 저의 구독자가 되어서 자주자주 소통합시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빠이. 자, 그럼 노랑님은 그 사람과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읽어봅시다. 첫 번째 카드는 내가 생각하는 상대방입니다. 노랑님은 이 사람에 대해서 다양한 매력과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네요. 이 카드의 키워드를 보시면 변형이라고 되어 있고 팔이 여러 개 달린 사람이 여러 개의 도구를 들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사람에게는 다양한 재능이 있고 그 재능을 변형해가며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게 보면 까독까독 다른 매력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나쁘게 보면 파악하기 힘든 사람으로 보이기도 하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이 사람의 다양한 매력에 호감을 느낄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다양한 매력과 능력을 갖게 된 이유는 남들과는 다른 시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과는 색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놀랍게도 자신의 재능을 여러 방면으로 변형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게 되거든요. 아마도 이 사람과 가까워진다면 노랑님도 자신의 재능을 다양하게 변형시키는 방법을 배우게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럼 다음 카드에서는 반대로 상대방이 생각하는 나에 대해서 읽어봅시다. 두 번째 카드는 상대방이 생각하는 나입니다. 상대방은 노랑님에 대해서 변화를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네요. 이 카드의 키워드를 보시면 변화이고 뭔가가 회전하고 있는데요. 토네이도나 나선을 보면 그냥 반복적으로 회전만 하는 게 아니라 회전하면서 위로 상승하잖아요. 이 말은 반복된 변화를 통해서 성장하는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가진 다양한 재능이라는 장점과 노랑님의 변화를 통한 성장은 꽤 합이 잘 맞을 수 있는 조합인 것 같네요. 왜냐하면 다양한 재능을 얻기 위해서는 변화에 꺼리낌 없는 자세가 꼭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보기에 노랑님이 지금과 같은 사람이 된 이유는 혼자서 외로움을 이겨내고 배워나가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혼자서 뭔가를 배워나가고 습득하다 보면 반복적으로 숙달하고 성장해 나가는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반복된 변화를 통한 성장이라는 장점이 몸에 새겨졌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카드에서는 좀 더 깊게 들어가서
나의 장단점에 대해서 읽어봅시다. 세 번째 카드는 나의 장단점입니다. 왼쪽 카드는 나의 장점이고 오른쪽 카드는 나의 단점입니다. 먼저 나의 장점부터 볼까요? 노랑님의 장점은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카드의 키워드는 신뢰이고 하늘을 날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말은 나 자신을 신뢰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다는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앞선 카드에서 나왔던 것처럼 어떤 변화를 만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마주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런 장점이 잘못 발현되면 무모한 사람이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항상 가능성을 체크하는 습관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장점을 갖게 된 이유는 강한 방향성과 추진력을 갖고 움직여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된 거죠. 그럼 이제 나의 단점을 볼까요? 노랑님의 단점은 이상적인 관계를 꿈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카드의 키워드는 꿈이고 이 사람은 현실에서는 이루기 매우 힘든 이상적인 관계를 꿈꾸고 있는 중입니다. 이 말은 관계에 대한 내 이상, 내 꿈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것을 나 스스로도 알고 있다. 하지만 그 이상을 잃지 않고 계속 간직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런 관계에 대한 꿈이나 이상을 갖고 있다고 해서 나쁠 건 없잖아요. 내 삶에 대해서 더 치열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촉매제가 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런 이상적인 관계를 꿈꾸는 성향이 계속 강화된다면 이게 인간관계에서도 영향을 끼치게 되어서 상대방에 대해서 넘겨짚거나 상대방을 섣불리 판단하는 성향으로 변화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단점을 갖게 된 이유는 과거에 관계 때문에 받게 된 상처가 있기 때문에 생겨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처를 많이 받으면 현실적인 생각보다는 뭔가 아름다운 이상적인 유토피아를 꿈꾸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노랑님은 자기 객관화가 꼭 필요한 시기인 거죠. 그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상대방의 장단점을 읽어볼까요? 네 번째 카드는 상대방의 장단점입니다. 왼쪽 카드는 상대방의 장점이고 오른쪽 카드는 상대방의 단점입니다. 먼저 상대방의 장점부터 볼까요? 상대방의 장점은 자기 반성을 잘 한다는 겁니다. 이 카드의 키워드는 죄책감이고 내가 목표로 한 것을 이루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괴로워하면서 생각하고 반성한다는 이미지입니다. 이 말은 자신이 가졌던 목표가 현실의 벽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 내가 어떤 잘못들을 했었는지 죄책감과 함께 반성을 하게 된다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같은 실수를 또 다시 반복하게 될 가능성이 많이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그냥 무덤덤하게 내가 실수했다 라고 생각하는 것에 비해서 내 잘못에 대한 죄책감을 갖게 되면 다음번에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생각하고 해결 방법을 찾게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런 장점이 잘못 발현되게 되면 오히려 가장 큰 단점으로 작용해서 매일 자기 탓만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존감 관리에 철저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 반대로 상대방의 단점을 볼까요? 친밀도가 높다는 게 단점이네요. 이 카드의 키워드는 친밀함이라고 되어 있고 색깔이 다른 나무가 섞여 있습니다. 이 말은 주변 사람들과 허물 없이 의견을 나누고 친밀하게 지낸다는 의미죠. 이걸 장점으로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연인 입장에서 보면 큰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주변과 친밀함을 나누고 생각을 잘 교환하는 사람은 연인과 우정 사이의 경계가 애매한 경우도 많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런 단점을 갖게 된 이유는 주변 환경의 분위기에 잘 맞춰주고 여론의 흐름에 맞춰서 따라가는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가까워지게 되면 그 흐름에 맞춰서 계속 더 깊게 친밀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 사람과 연애를 한다면 좀 넓은 아량을 갖고 편한 마음으로 만나는 편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이제 다음 카드에서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읽어봅시다. 다섯 번째 카드는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입니다.
노랑님께서는 이 사람 외에 새로운 인연을 찾아서 시야를 돌려보게 되겠네요. 이 카드의 키워드는 가능성이고 독수리가 하늘 높이에서 먹이를 찾아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인연을 찾아서 이 독수리가 하늘 높이에서 주변을 살펴보는 것처럼 더 넓은 시야로 주변을 살펴보게 될 거라는 의미입니다. 두 분은 지금 서로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합이 잘 맞고 좋아 보인다고 하더라도 두 분이 잘 되기 위해서는 서로에게 점점 더 강하게 도움이 되는 관계가 되어야 하는데 이 사람의 성향을 보면 노랑님 이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친밀감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둘의 관계는 노랑님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관계가 되기는 힘들 것 같네요. 만약에 이 사람의 성향을 이해해 줄 수 있다면 만나도 되겠지만 서로에게 점점 더 강하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관계를 원하신다면 이 카드에서 나온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살펴보는 것도 좋은 해결책이라고 생각되네요. 그럼 이제 마지막 카드에서는 타로의 조언을 들어봅시다. 여섯 번째 카드는 타로의 조언입니다. 두 분의 관계에 대해서 노랑님이 생각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선이 있을 거예요. 그 선을 잘 지키면서 관계를 이어나가라고 하네요. 이 카드의 키워드는 도덕성입니다. 이 말은 내 스스로 만든 도덕성을 꼭 지켜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법적으로 어쨌든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내 스스로 생각했을 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었으면 끝까지 하지 않는 마음가짐을 의미합니다. 관계의 초기 단계에서는 서로를 느끼기에 서로가 잘 맞는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지만 깊은 관계가 되면 두 분 사이에서 큰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서로의 가치를 확실하게 인지하기 전까지는 갑작스럽게 확 깊은 관계가 된다던가 하는 모험은 하지 않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각설하고 결론만 쉽게 말하자면 서로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았다는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내가 스스로 만든 관계의 선을 넘지 마라. 여기서 말하는 선이라는 건 스킨십이 될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마음일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르겠죠? 어쨌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오늘의 타로 리딩 어떠셨나요? 부디 이번 영상을 통해서 노랑님의 미래에 더 좋은 사람이 있길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한 번 더 보시면 더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아까 타로 리딩 시작하기 전에 약속했던 거 기억하시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 저와 함께 여러분의 인생을 위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면 저의 구독자가 되어서 자주자주 소통합시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빠이. 자, 그럼 초롱님은 그 사람과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읽어봅시다. 첫 번째 카드는 내가 생각하는 상대방입니다. 초롱님은 이 사람에 대해서 문제를 개선하려고 하는 추진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네요. 이 카드의 키워드를 보시면 혁명가이고 발에 묶인 쇠사슬을 풀고 횃불을 들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말은 혁명가 정신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고정관념이나 문제들을 개선하려고 하는 강한 의지를 의미하죠. 그래서 주변의 부조리나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꼭 고쳐야겠다는 문제를 발견하게 되면 책임감을 갖고 리더십 있게 돌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장점을 갖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생각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혼자서 해결하기는 힘든 규모의 문제일 경우가 크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리더십은 필수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강점을 갖게 된 이유는 내면 속에서 여러 가지 창의적이면서도 계획적인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면 머릿속에서 자연스럽게 해결책들 뿐만 아니라 진행 순서까지 자동으로 생각하게 되기 때문인 거죠. 아마도 이 사람과 가까워진다면 믿음직한 행동대장 같은 느낌을 얻게 되실 것 같네요. 그럼 다음 카드에서는 반대로 상대방이 생각하는 나에 대해서 읽어봅시다. 두 번째 카드는 상대방이 생각하는 나입니다. 상대방은 초롱님에 대해서 부드럽게 잘 이끌어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네요. 이 카드의 키워드를 보시면 안내라고 되어 있고 천사가 사람을 이끌어주고 있는 그림이죠. 하지만 여기 있는 사람은 천사의 안내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주변 사람들을 좋은 쪽으로 이끌어주기 위한 마음을 갖고 있지만 잘 따라와 주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처럼 추진력이 있는 사람은 뒤에서 생각해주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책사와 같은 사람을 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보기에 초롱님이 지금과 같은 사람이 된 이유는 극과 극의 다양한 경험들을 넘나들며 살아온 사람으로 보이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분야, 다양한 생각, 다양한 경험들을 넘나들며 생각을 하게 되면 당연히 남들이 보지 못한 문제를 예상하고 대처할 수 있겠죠. 이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 카드에서는 좀 더 깊게 들어가서 나의 장단점에 대해서 읽어봅시다. 세 번째 카드는 나의 장단점입니다. 왼쪽 카드는 나의 장점이고 오른쪽 카드는 나의 단점입니다. 먼저 나의 장점부터 볼까요? 초롱님의 장점은 주변 사람들에게 잘 섞여들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사자가 양의 털을 쓰고 있죠. 이 말은 내가 이 사자와 같은 야망을 갖고 있더라도 주변 사람이나 사회 분위기에 맞춰서 양의 탈을 쓰고 흐름에 맞춰서 녹아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는 전혀 야망이나 복잡한 생각들을 티내지 않고 평범하게 보이기도 하죠. 평소에는 이런 면을 보여주다가도 깊은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 보여지면 가끔 큰 매력 요소로 보여지기도 하고요. 하지만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흐름에 녹아들게 되면 원래 사자가 갖고 있던 야망은 사라져버리고 어느새 온순한 개냥이처럼 변하게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항상 자신의 마음을 체크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장점을 갖게 된 이유는 극과 극의 의견, 좀처럼 섞이기 힘든 의견들을 통합해야 하는 경험들을 여러 번 겪어오면서 부드럽게 녹아드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이제 반대로 나의 단점을 볼까요? 초롱님의 단점은 문제를 미리 파악하는 과한 안전지향성입니다. 이 카드의 키워드는 힐링인데요. 이 카드에서 말하는 힐링의 의미는 힐링을 할 일을 만들지 말라는 의미죠. 이 말은 평소에 문제가 생길 만한 요소를 미리 발견하고 애초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차단한다는 의미입니다. 보통은 이게 장점인 경우가 많지만 초롱님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 더 과하게 문제를 미리 파악하려고 하기 때문에 의외의 전략보다는 정석적인 전략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단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이런 단점을 갖게 된 이유는 자기 개발에 열중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개발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나 앞으로 생길 문제의 원인을 생각하고 해결하는 거잖아요. 이런 에너지가 강했기 때문에 주변 상황에서 생길 문제들도 미리 파악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주변 환경의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널널하게 생각하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카드로 넘어가서 상대방의 장단점을 읽어볼까요? 네 번째 카드는 상대방의 장단점입니다. 왼쪽 카드는 상대방의 장점이고 오른쪽 카드는 상대방의 단점입니다. 먼저 상대방의 장점부터 볼까요? 상대방의 장점은 눈에 보이는 결과물을 낼 수 있거나 결과물이 있다는 겁니다. 이 카드의 키워드는 무르익음이고 열매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열매는 결과물을 의미하는데요. 이 말은 결과물이 있거나 결과물을 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결과물이 아니고 꽤 잘 익은 좋은 결과물 말이죠. 이 사람은 이렇게 좋아 보이는 결과물을 낼 수 있기 위해서 그동안 반복된 인내의 시간을 오랫동안 지나왔습니다. 쉽게 말해서 열매가 있기 위해서는 지루하고 긴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이 사람도 좋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지루하고 긴 시간 동안 반복된 개발을 해왔다는 의미죠. 그리고 이런 장점은 열매를 다른 사람들과 나눠 먹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혼자서만 독식하려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면 더 좋은 에너지를 만들 수 있다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혼자서만 가지려고 하면 오히려 열매가 썩어버려서 나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나누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그럼 이제 반대로 상대방의 단점을 볼까요?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보호하려고 하는 방어 심리가 단점이네요. 이 카드의 키워드는 구두쇠이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보석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벽으로 만들어 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말은 앞선 카드에서 말했던 장점처럼 내가 이뤄온 것, 내가 만든 결과물들을 남들과 나누거나 빼앗기기 싫어서 방어적인 마인드를 갖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런 단점을 갖게 된 이유는 자신이 남들을 이끌어 주려고 했을 때 잘 따라와 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거죠. 충분히 이해가 가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 하자고 했을 때는 거들떠도 안 보더니 이제 와서 잘 되니까 나한테 콩고물 좀 얻어먹으려고 왔니? 이런 마음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에너지를 좀 더 좋은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더 좋을 텐데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초롱님과 이 사람이 깊은 관계를 맺게 되면 초롱님이 갖고 있는 부드럽게 이끌어주는 성향을 잘 배우거나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다음 카드에서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읽어봅시다. 다섯 번째 카드는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입니다. 서로에게 강한 호기심을 느끼게 될 겁니다. 이 카드의 키워드는 근원이고 이 그림은 태초의 에너지를 그린 거죠. 인간관계에서 태초의 에너지는 호기심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관계의 시작은 서로에 대한 호기심에서 시작되기 때문이죠. 이 말은 서로에게 호기심을 갖게 되고 그 호기심의 불꽃이 점점 더 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의미입니다. 두 분은 서로에게 필요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대방은 초록님이 주변을 부드럽게 이끄는 모습에 호기심을 갖게 되고 초록님은 상대방의 강한 문제 해결 의식에 호기심을 갖게 되겠죠. 그만큼 서로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면 질문에 질문이 꼬리를 물고 서로를 점점 더 강하게 끌어당기는 불꽃이 생겨나게 될 거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카드에서는 타로의 조언을 들어봅시다. 여섯 번째 카드는 타로의 조언입니다. 과거에 내가 실패했던 관계에 대해서 기억을 하라고 합니다. 이 카드의 키워드는 비애라고 되어 있고 과거의 실패를 기억하면서 슬퍼하고 있는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이 말은 초록님의 연애나 인간관계의 과거를 생각해보면 대부분 문제가 반복적으로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고 발견해야 한다는 의미죠. 이것은 남이 잘못한 것을 기억하고 찾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에서 내가 어떤 잘못을 했고 내가 이전에 어떤 생각을 했어야 했는지 오로지 내 행동에 대한 관점에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할아버지가 울고 있는 이유 또한 자신이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고 인정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힘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정신적으로 힘들 수도 있겠지만 미래에 있을 좋은 관계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얼마나 아깝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오늘의 타로 리딩 어떠셨나요? 부디 이번 영상을 통해서 초록님의 그 사람과 좋은 미래를 만들어 가는데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빕니다. 이번 영상도 한 번 더 보시면 더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아까 타로 리딩 시작하기 전에 약속했던 거 기억하시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 저와 함께 여러분의 인생을 위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면 저의 구독자가 되어서 자주자주 소통합시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빠이.